안녕하세요. 영상 시작이 평소랑은 많이 다르죠. 오늘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광고주님들을 이곳 AMPM 글로벌 대교육장에 모셨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안타깝게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광고주님들도 계시다면 영상을 촬영해서 마케팅 학교에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마케팅 전략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MPM 글로벌 마케팅 전략 설명회에서 제안 파트를 담당하게 된 김지훈 대리라고 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직접 방문해 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Q&A 시간도 있으니까 편하게 궁금하신 내용 전부 해결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대부분이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제 대표님이실 거예요. 아니면은 마케팅 팀에 있는 직원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다양하실 겁니다. 누구는 마케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케팅의 감을 못 잡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성과가 없어서 성과를 증진시키려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학생도 계시네요. 네, 고민을 제가 쭉 나열해 보면 우리 제품은 정말 좋은데 어떻게 알려야 하지? 마케팅 팀장인데 광고까지 담당하기에는 손이 부족해. 어떤 광고부터 시작해야 되지? 광고비만 쓴다고 해서 브랜딩이 잘 될까? 빠트린 마케팅은 없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고민을 내부에서 회의하고 결정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왜 AMPM 글로벌에 오셨는지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은 통합 마케팅 서비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황 및 시장 분석, 광고 기획 및 제안, 이 제안을 듣고 광고를 직접 맡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분석, 보안 및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활동을 전부 대행하기 위해서 AMPM 글로벌에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궁금증이 생기죠. 네, AMPM 글로벌 광고 운영 도대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현안 분석, 운영 계획, 운영 관리, 보고 및 개선을 통해서 전략을 가지고 이 전략을 직접 실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도전과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저희와 함께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현황 분석과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 바로 그 자료를 제안서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광고 대행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너희들은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을 담은 것이 바로 제안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설명회를 이어나갈 거고,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사실 제안서라는 것이 마케팅 전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상황과 현재 인지도 그리고 내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로 맛보겠다, 찍먹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제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시장 분석, 레퍼런스, 브랜딩 전략, 단계별 마케팅 전략 상세, 커뮤니케이션 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해당 시장 분석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내부 광고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과 상황에 맞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운영 성공 레퍼런스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만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커머스, DB 업종 성공 경험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업종의 경우 효율이 낮은 광고 매체의 예산 최적화와 A/B 테스트를 통해 로아스를 개선한 경험도 있고, 성과 측정이 어려운 쇼핑몰에서 전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환 성과를 정의하고 측정하면서 DB 단가, 그러니까 접수 단가를 낮춘 경험도 대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그 이유를 찾고 개선 사항을 실천하는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딩 전략입니다. 브랜딩 전략의 첫 시작은 뛰어들고자 하는 시장에서
누가 가장 잘 나가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브랜딩 전략의 첫 목차는 경쟁 업체 분석인데, 이도 시장 조사와 마찬가지로 브랜드 수준과 업종에 맞는 경쟁사를 맞춤으로 조사하여 마케팅 전략을 분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브랜딩을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편입니다. 브랜드 포지셔닝의 경우 쉽게 말해 타 경쟁사에 비해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각인되고 싶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브랜드 포지셔닝은 한번 결정하게 되면은 다른 마케팅 믹스부터 광고 소재 문구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 책임은 사실 대표님들이 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신중을 가해서 포지셔닝을 진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지셔닝의 기준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품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친구 같은 이미지, 혹은 날카로운 이미지 등 모든 형용사와 명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준을 세우고 경쟁사들을 그 기준 속에서 세우면서 포지셔닝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로열티 형성입니다. 여기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기 왼쪽 보시면은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단계인데요. 이런 제품이 라고 생각하는 인지 단계,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흥미 단계, 이거 살까? 혹은 추가로 검색해 볼까? 라고 생각하는 고려 단계, 그래 구매했어 라는 구매 단계, 괜찮은 것 같아 또 구매해야겠다 라는 재구매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단계에 맞는 마케팅 목표를 세우고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브랜드 인지 단계에서는 노출과 도달을 늘리고 클릭률과 검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광고를 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흥미 단계에는 핵심 USP 및 혜택을 노출시키고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개선해서 홈페이지에 들른 사람이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전환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평가 단계와 구매 단계에서는 추가 액션, 그러니까 재구매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자사몰 이벤트를 통해 쿠폰, 마일리지를 뿌려서 재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서 어떤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전략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세 전략은 뒷장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케팅 전략 상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신규 브랜드 런칭 단계입니다. 검색 광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셜 미디어 계정 구축,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 배너 광고를 집행해서 섹션별 점유율을 증진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몰입을 증진시키고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 해당 단계에서 마케팅을 실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네이버 파워링크 운영입니다. 파워링크가 뭐죠? 이 파워링크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최상단에 혹은 최하단에 뜨는 광고입니다. 해당 광고는 SA 광고, 서치 어드버타이즈먼트로 이제 검색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의 조합들로 광고를 세팅할 수 있고 입찰 전략을 각각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키워드 안에서 성과가 좋은 키워드들도 있을 거고, 검색량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그런 키워드들도 있을 거고, 혹은 우리 브랜드만 매출이 잘 나는 그런 꿀 키워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파워링크 광고의 경우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그 시스템은 크게 신규 키워드 추가, 분류 및 그룹핑, 등록 후 성과 관리, 그리고 미노출 키워드 필터링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 안에서는 다양한 세부 전략이 있죠. 신규 키워드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비노출 키워드 필터링, 그리고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어 추가와 같은 세부 전략을 통해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키워드 전략입니다.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왜 실행하냐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사료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 키워드는 검색량이 많고 다른 타사에서도 광고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아마 입찰 경쟁이 심할 겁니다. 대신에 다양한 키워드의 조합들로 뭐 예를 들어 여름 강아지 산책, 물통 이런 키워드의 경우에는 이제 입찰 경쟁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 저희만 등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70원만 등록을 하여도 저희가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 키워드들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대별 유동적 입찰 전략입니다. 광고를 운영을 하면서 이걸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면 효율이 안 나는 시간대가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래프가 떨어져 있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서는 저희가 입찰가, 그러니까 CPC 단가를 낮춰서 해당 시간대에는 비용을 덜 들이고 그 전환 시간대에만 집중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전략, 광고비는 아끼고 전환 매출은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쇼핑 검색입니다. 쇼핑 검색은 지금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쇼핑 지면에 그리고 네이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쇼핑 탭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쇼핑 검색의 경우에는 이제 파워링크랑은 다르게 네이버 쇼핑 내에 카테고리와 키워드 일치 여부,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 운영 여부,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쇼핑 검색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노출 상품명에 포함하는 키워드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키워드로 광고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그룹을 별도로 나누어서 노출 상품명을 다각화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광고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쇼핑 검색 광고 최적화 전략, 프리미어 로그 분석 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프리미어 로그 분석을 설치를 하면 어느 연령대에 누가 구매를 하였는지 분석하고 또 타겟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 타겟에게만 별도의 입찰가를 적용하는 전략도 실행해서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네,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로 신규 브랜드가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자사명 검색량을 늘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에서 이 자사명 검색량을 매출로 전환하는 광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PC 모바일을 전부 운영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사명 검색량이 적기 때문에 굳이 PC 모바일을 동시에 진입할 필요가 있냐라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때는 모바일만 따로 운영하고 PC의 경우에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대체하기 위해서 파워링크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규 브랜드 런칭 단계에서는 광고뿐 아니라 자사몰 내에서, 그러니까 공식몰 내에서도 이제 공식몰이 오픈되었다라는 이벤트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첫 구매 이벤트, 그리고 재구매를 위한 적립금, 할인 쿠폰 지급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리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제품을 구매할 때 리뷰가 없으면 사지를 않습니다. 네, 가격이 1,000원, 2,000원 비싸더라도 리뷰가 있는 스토어에서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리뷰는 스토어의 신뢰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후기 누적을 위한 포토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리뷰어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식 SNS 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브랜드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적인 정보성, 흥미성, 이벤트성 소재를 발행을 해서 미래의 소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나중에 메타 페이스북 광고를 운영을 할 때에도 오랫동안 운영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존재를 해야지 신뢰성 있는 페이지로 인정을 받아서 제재를 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 런칭 단계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공식 페이지를 운영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규 고객 유치 단계입니다. 네, 배너 광고 위주의 제품 홍보성 운영을 통해서 주 타겟에게 자사몰 접속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라는 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신제품 검색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제품 검색 광고는 노출 시점을 기준으로 출시 6개월 이내의 제품만 네이버 모바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는 광고입니다. 이렇게 제품 카테고리를 치면 해당 제품이 모바일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이고요. 해당 광고의 경우 당연히 모바일 최상단이기 때문에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들로 운영이 된다면 노출과 접속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검색 광고는 주 단위로 노출이 낙찰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 운영 프로세스의 경우 입찰 구자조회, 정기 입찰 참여, 낙찰, 구매 확정, 광고 집행, 집행 종료라고 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운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은 노출 3주 전에 입찰이 오픈돼서 운영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입찰을 미리 진행을 하고 소재 검수도 미리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진행 가능한 키워드와 최근 낙찰가 그리고 일정의 경우 저희와 같은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에 문의를 주시면 해당 내용을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소개드릴 매체는 GFA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GFA 네이버에서 메인, 서브 등에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네이버에서 진행되는 만큼 바로 검색창에 브랜드를 검색할 수가 있고 이는 브랜드 검색 광고와도 이제 매출이 직결이 되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초기 트래픽 캠페인으로서 광고 검색 광고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해야 되는 광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카카오 모먼트입니다. 네, 고객 간의 소통 요즘 중요하죠. 그 CRM이라는 마케팅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카카오 채널 운영은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카오톡 채널로 광고 랜딩 페이지를 설정을 해서 좀 여성 위주로 구매 전환율이 높은 광고 매체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트래픽 광고를 주로 운영할 때 좋은 매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활용할 수 있는 BA 광고의 꽃, 그 다음에 타겟팅 잘 되는 광고 매체 바로 SNS 광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로그인 기반 서비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소비자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 카탈로그, 슬라이드형으로도 광고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SNS 광고를 운영할 때는 다양한 조건을 최적화해야 높은 광고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 포인트를 최적화하고 효율이 좋은 광고 소재 형태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곳에 광고를 노출시킬지 노출 위치 또한 최적화하는 것이 필수다. 그리고 해당 세 가지를 최적화시키면서 네이버 검색 광고 소재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냐, 타겟팅 또한 중요한 개념인데요. 리타겟팅 광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방문자 모수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 모수를 더 저렴하게 쌓을 수 있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광고를 운영을 하다가 점차 그 비율을 전환 캠페인과 리타겟팅 캠페인으로 가중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소재의 경우에는 각각의 목적에 맞게 광고 세팅을 시뮬레이션 후 광고를 라이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홈페이지 이탈률을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우선 ADN과 GDN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클로징 패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겪어보셨을 텐데요. 홈페이지에서 쇼핑을 하다가 X자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클로징 배너가 띠용하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홈페이지를 이탈하기 전에 한 번 더 주력 상품으로 고객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탈률을 막을 수 있는 온사이트 마케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전환 캠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커버 광고를 활용할 수 있어요. 아이커버 광고는 중간에 여러 커뮤니티와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갑자기 쇼핑몰이 딱 팝업으로 뜨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광고가 바로 아이커버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광고주분들이 되게 부정적이다, 효율이 없지 않냐, 바로 나가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이 그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타겟팅 한정해서 아이커버를 운영한 경우에는 이미 관심이 있었던 소비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탈하지는 않고 전환으로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키워드 타겟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키워드 타겟팅은 그냥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다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있는 키워드를 검색했던 사람이 다음 커뮤니티를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배너 광고가 노출이 되는 건데요. 제품에 대한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검색을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 타겟팅 광고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높은 전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인플루언서 협찬 마케팅입니다.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진행을 해서 사용 이미지와 긍정적 후기를 활용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후기를 상세 페이지에도 녹이고 그 다음에 광고 소재에도 녹이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규 고객, 재구매 고객 유치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자사명 검색량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유하기, 소문내기 이벤트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시킨다라는 목표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이벤트를 실제로 진행을 해서 CRM 마케팅과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마케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나 크리스마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활용해서 시즌성 할인 이벤트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 특별 기획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케팅을 실제로 진행을 해야지 매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어서 신규 고객 그리고 충성 고객 확보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이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소비자와 소통을 하면서 2차 마케팅을 진행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해당 단계에서는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브랜딩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단계별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어서 어떤 식으로 저희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먼저 저희가 광고 상담을 진행을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각 매체 선정 이유는 분명히 광고주와 저희가 함께 공감을 하고 있어야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체별 예산 분배 안으로 소통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광고 매체에서 얼마 몇 개가 어떤 제품으로 팔렸는지를 데일리로 성과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시즌에 매출 그리고 인기가 폭발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파악했다면 집중해야 되는 제품에 광고 예산을 더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예산 조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일리 성과 공유 시트를 공유를 하면서 이제 데일리 광고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위클리, 먼슬리 광고 성과 레포트를 또 공유를 드릴 겁니다. 월별로 보고서 전략 그리고 필요시 구글을 통한 데일리 리포트를 또 공유를 드리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한 주차 동안, 다음 한 달 동안 어떤 마케팅 전략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레포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김지훈 대리였고요. 혹시 이해가 됐나요? 네, 우선은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따가 또 Q&A 그리고 맞춤 상담 진행하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 제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상도 촬영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영상 촬영을 통해서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될 텐데요.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제 홈페이지 주소가 있을 겁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면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컨설팅 이벤트와 또 구글 폼이 존재를 해서 예약을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Q&A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